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우리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상승한 가운데 코스닥은 하락 마감했는데요. 거래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기전자 업종에서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조금 전에 발표된 삼성전자의 실적에서는 서프라이즈가 발표됐습니다. 매출은 63조 원을 기록하며 전년비 18%가량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비 12조 5천억가량 상승하며 53% 이상 상승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빚을 내 투자를 하는 B2 규모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인데요. 신용거래융자는 사상 최초로 24조 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또 어제 미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ISM 구매자 지수가 60.1로 나타나며 전년 대비보다 둔화되는 수치가 나왔고요. 또 지수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되면서 다우존스 지수가 0.6% 하락, S&P 500 지수는 0.2%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국채 금리가 1.4% 밑으로 하회하며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자 이런 이슈들 우리 시장에서 어떤 영향 미칠지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지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정재훈, 이정수, 김범준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하고요. 유튜브로 실시간 소통창도 활발하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채널 유튜브로 검색해서 놀러와 주시면 저와 함께 활발한 소통도 이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기 전에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가의 포트 현황입니다. 한국전력과 현대엘리베이, 한라홀딩스가 플러스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라홀딩스는 11.9% 수익, 현대엘리베이는 4%대 수익, 한국전력은 6% 가까이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약간 손실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도 약손실 보고 있습니다. 비트컴퓨터 YMT가 약간 부진한 모습이고요. 보령제약이 최근에 편입됐는데 손실률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략들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재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일단 시크릿 강연의 고지 먼저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시크릿이라고 세 글자 전송을 해주시면 지금 화면에 계시는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그리고 이 정재훈 전문위원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주식 이야기들을 대면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강연입니다. 서울경제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80분만 준비를 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 모시지 못한다는 점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강연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시크릿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또 여쭤봤는데 지금 종목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어제 저녁 주유소 방송에서 엑세스 바이오를 매수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거든요. 과연 엑세스 바이오 어떤 자리에서 들어가 보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그 부분들은 조금 잠시 뒤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이 최근 들어서 좀 지수는 뭐 이렇게 크게 변동은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종목장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어제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 자체가 조금 약보합권역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진행을 했어요. 뭐 예상은 했던 그런 부분들이지만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매출액 63조에 영업이익 12조대가 좀 나왔습니다. 원래 당초에 예상했던 거는
10조대에서 출발했다가 11조 원 정도까지 돼서 그 예상치가 좀 나왔었는데, 전망치가. 근데 이게 12조 5천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했는데, 기록을 할 것으로 이제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과연 삼성전자가 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시장을 좀 치고 올라갈까? 그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좀 치고 나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전히 그냥 삼성전자는 조금 더 보유분들에게 좀 죄송한 그런 부분들이지만 박스권에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박스권이라는 얘기를 좀 하기는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박스권에 좀 더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주변에 이제 주변주들, 그런 기업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들은 잠시 뒤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또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200명이 좀 넘어섰어요. 국내에서 확진자 수가 1,168명, 해외 유입된 부분이 44명, 이렇게 1,200명을 좀 넘었는데, 갑작스럽게 좀 급증을 했다라는 거,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 변동성이 좀 나와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부분들로 인해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그 부분들 매수 기회로 좀 잡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처럼 급락은 없다라는 거, 전 세계적으로도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경제 재개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큰 변동성은 없을 거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옵션 만기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빌미로 삼는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환율이라든가 달러 인덱스, 이 부분들은 좀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130원대가 좀 깨지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1,145원 정도 이 자리대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자리대를 넘어가게 된다라면 시장은 좀 조정받을 수 있다. 만약에 이 자리대가 넘어가게 되면 현금의 비중을 좀 늘린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그런 기준점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도 뭐 크게 문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고 코로나 부분들로 인해서 종목이 빠진다, 그렇게 된다면 매수에 대한 기회로 삼으면 좋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종 불문하고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자라는 말씀을 좀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외국인들보다는 기관 쪽에 있어서 이 종목이라든가 이런 분들,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나 이런 분들 좀 더 빠르게 알겠죠. 왜냐하면 직접 탐방을 하고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리포트를 쓰니까. 그럼 그렇기 때문에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수가 들어오는, 특히나 어닝 시즌에서 들어오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실적이 좀 좋은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닝 시즌에서는 수급이 좀 개선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자,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이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과거에는 삼성 SDI가 좀 상당히 보수적으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SK라든가 LG화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 한미 배터리 동맹에 합류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3조 원대 미국 공장의 건설을 추진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이죠. 신흥 SAC라든가 어제 급등 나왔죠. 눌림목공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상신 ED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삼성 쪽에 있어서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피롭틱스 같은 경우도 디스플레이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피에너지의 핵심 자회사를 좀 보유를 하고 있죠. 삼성전자 쪽과 있어서의 삼성 SDI 쪽과 협력을 하고 있고 지분 투자까지 좀 진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 장비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피롭틱스가 독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스태킹 장비 같은 경우는 독점을 할 수 있다.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PNT 같은 기업들도 한 번쯤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제주 한림 해상 풍력이 내년 초에 이제 첫 사업을 뜬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린이드 같은 경우는 계속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CS윈드 같은 경우도 박스 권역이죠. 그러면 요 자리 때는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좀 계속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CS 베어링 같은 경우도 이제 저점 자리대를 지지해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각 MNT 같은 경우도 일단은 저점 자리대는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S 같은 경우도 인프라 쪽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도 영위를 하고 있고 뭐 종목적으로 이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방송에 좀 출연을 하면서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엑세스바이오였었어요. 근데 이게 확진자 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보고 말씀을 좀 드린 게 아닌데 이게 어떻게 좀 확진자 수 증가 부분들 때문에 얘기가 좀 나온 그런 사항들인데요. 최근에 거래량 자체가 좀 괜찮았었어요. 거래량 자체가 늘어나면서 상승을 해줬었고요.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면서도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1분기 때의 실적을 보게 되면 한 분기에만 1,819억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2분기 쪽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 판단했었고 수급적으로 강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순환매 형태의 좀 매수세도 좀 들어와 주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좀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가격 전략이 시초가부터 29,200원까지 했었는데 지금 동시호가 보니까 32,000원대의 동시호가가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요 32,000원 이하권역으로 좀 보자라는 거,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 오늘장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월 7일 수요일장 개장했습니다. 현재 시장 개인과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 수급 지켜보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0.19% 하락하면서 1,129원가량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일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계업종과 비금속 광물업종이 상승했고요. 화학업종과 전기전자 업종에서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세 보였습니다. 하지만 mRNA 백신 관련 악재 소식에 바이오주들이 급락하는 현상 나타났는데요.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는 소식에 따라서 바이오 관련 종목들 변동성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금 가격은 현재 1,795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 WTI 가격은 73.6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가 아마존의 강세를 이어받는 것 같은데요. 카카오는 0.95% 상승하며 15만 9천 원 선, 네이버는 0.4%까지 올라가며 41만 1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실적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매출은 63조 원을 기록하며 전년비 18% 상승, 영업이익은 12조 5천억 원 발표되며 전년비 53% 상승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LG화학은 보합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 현대차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오늘 0.6%대 큰 폭의 하락세로 출발하는데요. 현재 가격은 23만 4,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0.27% 올라가며 74만 9천 원 선, 셀트리온은 0.2%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 0.1%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지수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합니다.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하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3,290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가운데 기관의 매도가 조금 더 큰 폭으로 들어오고 있고 개인들이 그 물량을 좀 받아내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개인들만이 나홀로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 1,04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닥 시장도 1위부터 5위 혼조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 상승세를 달렸던 카카오게임즈가 오늘은 보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그에 반해 0.78% 급락 나오면서 76,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1%대 하락 나오면서 21만 3,500원 지나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형제들 오늘 강합니다. 제약주가 0.8% 올라가며 16만 6,100원으로 헬스케어주보다 조금 더 큰 폭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도 역시나 모든 종목들에서 혼조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HLB가 1%대 하락하며 34,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진단키트주가 강세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젠이 6% 넘게 급등하며 83,9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0.3% 강보합권 움직임 보이면서 95,600원 지나가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는 1%대 가까이 하락하며 356,4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장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재훈 전문가 만나보기 전에 시크릿 강연에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릴 텐데요. 서울경제TV 애청자 80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이벤트입니다. 주식 이야기들 방송 외에도 더 다양한 이야기들 전문위원들과 실시간으로 그리고 대면으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 꼭 이 강연에 참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시크릿이라고 세 글자 전송을 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티켓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장 전에 브리핑 좀 해주셨는데 개장 후에도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됐고 LG전자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역시나 실적 발표 이후에는 항상 주가가 좀 떨어지는 현상이 나왔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설명해 주시죠. 예, 오늘 시장 자체는 장 초반에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이 0.45% 밀리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0.24% 조금 적게 밀리는 그런 모습들인데 전반적으로 좀 보게 되면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좀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됐다고 해서 장대양봉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했는데요. 항상 보통 보니까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는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개장 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매수 포인트 좀 잡아도 좋을 것 같고요. 가격적이면 8만 원 이하권역에서도 아마 매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쪽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사항들인데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이 어제는 좀 안 좋았었는데 오늘은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게 코로나 부분들로 인해서 이 확진자 수가 급증을 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선별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진단 키트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화상 쪽에 관련돼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더 괜찮은 그런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온라인 교육주라든가 비대면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이 오늘 단기적인 시세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연속성의 좀 여부는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렇지만 길게 끌고 갈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보면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동차 쪽이라든가 IT, 건설, 은행 이런 쪽 다 빠지고 있고 올라가고 있는 쪽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쪽 이런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좀 괜찮은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럼 결국은 이게 어닝 시즌인 그런 부분들 속에서 어떤 특별한 이슈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밀린 거란 말이죠. 그러면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다라는 거. 다만 이제 어떤 부분들을 살까라고 좀 고민을 해보게 된다라면 실적이 좀 좋은 종목군들이나 아니면 정부 정책의 수혜주들 그러한 부분들을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숫자가 좀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다라는 거. 그러면 저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물릴 거면 차라리 IT 쪽 섹터에 물리자라는 의견을 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반도체 쪽의 실적은 좋을 거예요. 가격 정도 먼저 이게 반영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물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수발주들도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전에 이제 장비 쪽이라든가 소재 쪽 같은 거는
삼성 쪽에 있어서 혹은 SK 하이닉스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다라는 거. 그리고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가 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이죠. LG화학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어차피 증설하게 된다면 장비 쪽이라든가 소재 쪽의 기업들은 괜찮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진상키트 관련주들이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시즌 같은 기업도 상승을 좀 해주는, 장중에 지금 8% 가까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제놀루션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윗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조금 더 흐름들은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거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엑세스바이오가 32,000원 이하 권역에서 좀 매수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저가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31,400원이에요. 32,000원부터 이 32,000원 이하 권역으로 좀 보실 때 좀 러프하게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기적으로 이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격이 좀 벌어적으로 갭이 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분할로 여러 번에 좀 나눠서 처음에 종목군들을 한 2번에 나눠서 한다면 이런 기업들 같이 한 4번 정도로 좀 나눠서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무리해서 하는 전략보다는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감당이 될 수 있는 만큼 그 정도만 하게 된다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언택트 쪽에 있어서의 관련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오늘은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고, 아마 이게 좀 며칠 단기적으로 좀 이어질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오른쪽에서의 트레이딩을 좀 병행하는 전략, 그리고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가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에 좀 집중을 하는 전략, 시장 같은 경우는 크게 밀리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대비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만약에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8월달, 9월달 되게 슬슬 얘기가 나올 거예요. 배당주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올 겁니다. 종목 많이 빠진 종목군들 중에 배당주를 모아가는 그런 전략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투자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장 후 자세한 개장 상황 말씀 도와드렸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야기들 방송 외에도 들어보고 싶으시죠? 저희가 특별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80분만 초대하는 시크릿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주식 이야기 더 활발하게 대면으로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시크릿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이 강연에 참여하실 수 있는 티켓 저희가 추첨을 통해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다음 주자로는 이정수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주유소 포트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가의 주유소 포트 현황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현재 포트 이끌어가지고 있습니다. 17% 수익 달성 중이고요. HDC 현대산업개발도 5%가량 넘게 수익 달성하고 있습니다. 원익홀딩스와 SK증권, GKL은 약간 손실 보고 있네요. 다음 장 볼까요? 네, 다음 장에서는 대하TI가 3%대 손실 보고 있지만 현대해상이 그래도 치고 올라와주는 모습입니다. 플러스권 들어오면서 0.78% 올라가고 있고 키이스트도 새롭게 편입된 종목입니다. 0.6% 약간 손실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밀리는 걸까요? 개인들이 2천억 원대 코스피 받아주고는 있지만 워낙에 기관이 좀 강하게 매도를 하는 만큼 오늘 시장 좀 많이 걱정되는데 코스닥, 코스피 개장 상황과 함께 종목별로 시그널까지 살펴주시죠. 네, 지금 상황은 아주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하한가를 갔으면 그건 비정상이고요. 마찬가지 상한가를 가도 비정상이겠죠. 자,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전년비 대비 영업이익과 매출액 모두 다 서프라이즈급으로 급증했다라는 소식이 아침에 속보로 전해졌는데
10번 중에 6번은 이런 식으로 실적이 좋게 나오면 빠지는 경우들이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이게 10번 중에 6번이 그렇게 10번 중에 4번이 이제 올라가는 경우들인데 그래서 괜히 소문난 집에 먹을 거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처럼 흔들릴 때에서 실망을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미래 성장성과 그다음에 그 기업의 가치를 믿고 있는 종목이라면 흔들리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이 믿음의 종목인 건지 아니면 정말 위험한 종목인 건지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죠. 예를 들어서 아무 근거 없이 올라가 있는 뭐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 뭐 애니능률 과거 같은 경우 제가 이거를 교육주로 추천을 했지 애니능률을 정치 테마주로 추천한 적은 없거든요. 윤석열 관련주로. 저는 이거를 작년에 추천했어요. 작년에 7월달, 8월달 여기에서 이제 바닥에서 있을 때 추천을 했었던 종목인데 너무 많이 올라가서 저는 이런 종목 보지 않지만 올라간 거 뭐 같은 윤씨 집안이라 그래서 올라가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근거 없이 그냥 테마주로 막 이것저것 올라갔던 종목들은 나중에 빠질 때도 고통스럽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빌 언덕이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IT 섹터들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는데 불구하고 오늘 LG전자도 실적이 이제 좋게 나오긴 할 겁니다. 좋게 나왔는데 불구하고 빠진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좋게 나왔다는 얘기는 IT 섹터의 앞으로의 전반적인 상황들이 더욱더 좋아질 거라는 미래 전망을 제시를 한 거니까 떠 있는 것 말고 바닥에 있는 좋은 IT주들을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갈 때가 되면 가겠죠. 지금 떨어지는 것은 개인들한테 일부러 실망을 만들어 놓고 개인들한테 야 이제 시장 실적이 좋아도 움직이지 않는다 봐봐라 그러니까 주식 던져라 라고 그냥 쟤네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던 경우들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서부터 해서 지금까지가 10년 넘도록 계속 주식시장은 그래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흔들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멘탈 붕괴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정말 안전하고 바닥권역 있는 종목이고 미래지향적이라면 그리고 그 섹터가 뭐가 됐든 간에 지금 뭐 엔터주가 됐든 소비주가 됐든 경기 민감주가 됐든 아니면 IT가 됐든 실적들이 좋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떠 있을 때 이미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공략한 것만 아니라면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라는 얘기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바닥권역에 있는데 좋은 종목인데 떨어져 있으면 사면 됩니다. 그렇죠? 사면 되죠. 예를 들어서 애니능률도 떨어지면 사면 돼요.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정치 테마 엮여가고 움직였지만 얼마나 떨어지면 2,000원으로 떨어지면 여기서 90% 빠지면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걸 사라는 얘기죠. 떠 있는 공략하지 말고 그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은 어차피 시간 며칠 지나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전산업 질문 올라온 것부터 주가 전망 물어보셨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전산업 많이 올라갔죠. 자,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탈원전 비판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서 관련주 원전 테마주들이 이제 다시 부각이 되는가 싶어갖고 또다시 움직임이 나왔는데 많이 올라갔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은 신규 매수는 안 돼요. 보유자들의 영역입니다. 보유자들의 영역이라서 만약에 이거를 신규 매수로 싸게 사고 싶다. 6,000원 정도면은 싼 것 같아요. 근데 내려올 일은 올해는 없을 것 같아요. 올해는 안 내려올 것 같고 앞으로 향후 뭐 3년, 5년 뒤에 뭐 시장이 폭락하면 6,000원 쪽으로 내려오면 그때 사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갖고 있는 분들이 2만 원 혹은 3만 원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미 많이 올라온 상황이니까 갖고 있는 분들의 보유의 영역이고 이거는 신규 매수는 안 아주 그냥 관망 정도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SOL 주가 전망을 물어보셨는데 유가가 간밤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뭐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유가가. 자, 일단 SOL이 좀 밀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장이 대부분 오늘 코스피 시장이 개파락이 떨어질 말은 밀리긴 했는데 수급을 살펴보면 기업 외국인들이 열심히 샀어요. 어제 외국인이 많이 샀고 그럼 다시 얘는 올라가겠죠. 그럼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10만 원 손절 잡고 매매는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떠 있는 상황이라서 단기적인 관점만 가능하고요. 지금 위치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보유하고 싶다면 6만 원에 사세요. 안 내려오면 못 사는 거지만 중장기 관점에서는 6만 원에 내려오면 사시면 되고 올해 내년에서는 아마 가격이 안 들어올 거예요. 올해 내년에서는 오히려 13만 원, 14만 원 혹은 16만 원은 올라갈 일이 있다. 그러니까 6만 원에 살려면 한 5년에서 7년 기다려야 될 거예요. 나중에 올라갔다 떨어질 거니까. 지금 당장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볼 수 있는 그래서 조정 시 매수는 가능하고 손절 라인은 1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움직였던 이유는 어제 이제 오펙
플러스 산유량 합의 결렬 소식에 국제유가가 급등을 했었죠. 근데 어제 조금 빠지긴 했는데 다시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으로 이제 LG 이노텍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이노텍 오늘 잘 버티네요. 잘 버티는데 얘도 바닥 종목은 아니에요. 바닥 종목은 아니고, 과거 제가 이전에 있었던 타 방송에 오기 전에 LG 이노텍을 2017년도에 날바닥에서 여기서 추천한 적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렴형에다가 완전 바닥형이잖아. 그래서 그때 당시 LG전자도 요 자리, LG노텍도 요 자리, 삼성전기도 요 자리, LG화학도 요 자리에서 33LLL 해가지고 2016년도 12월 달에 33LLL을 많이 밀었었는데 그 종목들이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좋으냐 나쁘냐를 물어본다라고 하면 좋다. 왜? 지금 기업 외국인들 다시 사고 있고요. 정고점을 다시 돌파하면서 다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LG전자 실적 발표 잠정 실적이겠지만 좋게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LG노텍도 역대 최대 실적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미 NH투자증권에서 LG노텍에 대해서 역대 최대 실적 및 메타버스 시대가 수혜가 기대가 된다, 이런 역사적인 저평가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역사적인 저평가는 2016년도 제가 추천했었던 요 자리가 아니었나 싶은데, 어쨌든 지금 증권사 리포트에서 역사적인 저평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가장 비수기 2분기인 이 상황에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4.6%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간 실적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5.5% 상승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고마진 이제 제품들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런 카메라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지속이 되고 있고, 하이엔드라 그러죠. 높은 수준에 있는 그 하이엔드 광학 부품의 높은 또 점유율도 LG노텍이 확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LG노텍이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 높은 그 공급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계속 그 카메라에 대한 이익이 더욱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얘기가 증권사 레포트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라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정고점 돌파가 나올 수 있어서 갖고 있는 분들은 좋은데 이걸 조정받으면 공략하세요. 한 20만 원 정도로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단기적인 관점에 매수를 하더라도 지금은 보유자에 일단 영향이지만 조정받으면 매수는 가능하다. 그래서 정고점 돌파, 신고점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분들은 보유하시면 되고, 사고 싶은 사람들은 한 20만 원 쪽으로 조정받으면 공략을 하시고, 20만 원 깨지면 손절하시고, 그 정도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효성 TNC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효성 TNC는 이제 효성에서 섬유 및 무역 사업이 인적 분할이 돼서 재상장된 업체인데요. 나일론 원사라든지 폴리에스테르 원사라든지 스판덱스 이런 부분들의 이제 섬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주가를 보세요. 엄청 많이 올라갔죠. 제가 이제 PK케미칼 같은 경우도 실전 매매 정수에서 추천을 했었는데 많이 갔습니다. 여기서 추천했는데 지금 PK케미칼도 얘도 이제 그쪽 화학 섬유 관련주 쪽인데, 얘는 근데 이제 그 SM 상선 이슈가 또 같이 붙어지고 그래갖고 같이 움직인 이런 거지만, 어쨌든 얘도 300% 올라갔고, 효성 TNC도 많이 갔어요. 이거 더 많이 갔네요. 700%나 올라갔네요. 어쨌든 2분기 실적이 양호하다, 하반기 실적의 흐름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전반적이긴 한데, 일단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한 40% 정도 상승을 한 상황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시장의 기대치가 한 18% 정도 상승할 거를 예상을 했는데 40%를 예상을 하고 나올 거라고 한다고 하니까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기대감이 이미 반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스판덱스의 영업이익이 44% 증가가 될 것으로 관측이 된다 그러는데, 제가 이거를 작년에서 스판덱스뿐만 아니라 나일론 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화학 섬유주 관련주들이 좋아질 것 같아서 PK케미칼이라든지 카프로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많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거는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냥 관망이 좋으실 것 같고, 지금 외국인들이 언제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던지게 되면 그때 같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살려는 분들은 그냥 관망하시고, 갖고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이제 95만 원 갔으니까 100만 원도 한번 찍어봐야겠죠, 그렇죠? 이왕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세력들이 팔 때 같이 파시면 되고, 이건 보유자의 영역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4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네 가지 종목들 살펴드렸습니다. 한전산업과 LG이노텍, 효성TNC, SOE 네 가지 종목 다뤄드렸고요. 그중에서 LG이노텍은 앞으로도 메타버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시크릿 강연회 하단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경제TV 전문 소속 위원들과 함께 주식 이야기 방송 외에도 직접 만나서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시크릿이라고 전송을 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티켓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김범준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주유소 포트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네, 김범준 전문가의 주유소 포트 종목들입니다. 화일약품과 DPC 두 종목 있고요. 두 종목 모두 최근에 편입된 종목이라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전략들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종목들 살펴보고 돌아왔고요. 오늘자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집중하면 좋을지 시그널 좀 챙겨주실까요? 네, 우선 문의 주신 종목을 좀 살펴볼 건데요. 손오공부터 좀 보겠습니다. 일단 손오공은 아시다시피 왕구 업체고요. 또 이제 게임으로는 닌텐도, 이제 블리자드 이런 패키지 등을 이제 마트나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이제 유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 수혜주로서 지난 한 3월부터 한 4월 말까지 큰 폭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기간인데. 디즈니가 일단 국내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제 수혜를 좀 받은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월드 디즈니 부사장 출신이 손오공 사내 이사라는 점 때문에 이제 수혜를 좀 받았는데 막상 회사는 협업을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상승했던 주가가 사실 이제 좀 연일 폭락을 하면서 현재는 이제 횡보 중에 있는데. 그래도 3월 초 가격 대비했을 때는 한 75%, 한 75%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횡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손오공의 최대 주주는 미국의 왕구 회사인 마텔이라는 이제 회사인데 지분율로는 약 한 9.7% 정도 보유 중에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완전히 이 디즈니 관련주로는 배제할 수는 없지만 공식 입장에서는 딱 잘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장의 전망은 좋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언제든지 또 말은 바꿀 수 있으니까요. 들고 계신 이제 투자자분들이나 또 이제 신규로 매수를 하실 분들은 또 이런 부분을 또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 디즈니 쪽 수혜가 오면은 반드시 또 손오공이 또 한번 훌쩍 뛸 수 있으니까요. 이때 수익 매도나 또 분전 탈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에 이제 디즈니가 들어오는 거는 또 팩트고요. 앞으로 이제 이게 올해 말이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지만 디아블로 차기작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주가 전망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엄청 큰 폭으로 상승할지는 사실 미지수지만 현재 박스권 이탈만 안 한다면 지속적으로 들고 가도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보유자를 제외한 신규 이제 매수하실 분들은 일단은 관망을 하시면서 이슈와 수급이 확실할 때 조금 먹더라도 그때부터 매수하시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종목은 JYP 엔터테인먼트인데 저번에 이제 엔터주들 쪽이 활발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JYP 역시 수혜를 좀 받았죠. 그래서 근데 지난주에 최대 주주인 박진영 대표가 이제 두나무를 대상으로 보유 지분 일부를 시간의 대량 매매, 즉 이제 블록딜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좀 하락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내용을 보셔야 하는 게 JYP와 두나무가 손을 잡고 K-팝 기반의 NFT 플랫폼을 만든다고 밝혔죠. 근데 이제 이번 업무 제휴에 따라서 두나무는 이제 박진영 대표가 보유한 JYP 지분 2.5%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했고, JYP와 공동 사업을 위한 신규 법인 설립 투자를 함께한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그래서 JYP 소속 가수들이 이제 2PM, 데이식스,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그다음에 있지 등 이제 이런 가수 IP를 활용한 NFT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이 NFT라는 거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이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음악을 비롯한 이제 각종 콘텐츠에 복제 불가능한 디지털 원작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팬덤과 굿즈 문화가 발달한 이제 K-팝 업계에서도 관심이 좀 높고요. 실제로 이 기술을 잘 이용하면은 이런 좀 흘러나가는 돈을 좀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당연하게도 매출에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업계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JYP가 쉽게 흔들릴 만한 사업을 한다거나 현재 위치가 뭐 위태로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미래 투자를 위한 설계 이런 것들을 좀 좋게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은 단기적인 느낌보다는 확실하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를 또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고점을 좀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조정을 더 받게 된다면은 이제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이제 한네트인데요. 한네트의 주력 산업 분야가 이제 뭐 예금 인출, 뭐 현금 서비스, 뭐 티켓 예매나 판매 등 뭐 이런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디지털 화폐 관련주 또는 키오스크 관련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아실 거고 키오스크라는 거는 이제 정부 기관이나 이제 은행, 백화점, 지방자치단체, 뭐 전시장 등 이런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무인 정보 단말기로 동적 교통 정보나 대중교통 정보, 뭐 경로 안내, 그다음에 뭐 요금카드 배포 이런 뭐 행정 절차나 상품 정보 등을 뭐 이러한 시설물의 이용 방법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건데 이 한네트가 이제 VAN 사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한국컴퓨터에서 독립을 하였고요. 또 주요 사업은 사실상 이제 현금 자동 지급기 CD 사업인데 금융권 사업자가 현금 자동 지급기 시장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데요. 한네트는 금융권이 진출하고 있지 않는 이런 지하철역이나 대형 유통점 혹은 편의점 이런 휴게소 등의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CD 설치를 꾸준히 하고 있어가지고 좀 천천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네트를 매수하실 분들은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매수하셔야 되는데 정말 천천히 몇 년 정도는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재무 상태 나쁘지 않고요. 지속적으로 흑자를 이어가는 모습을 또 볼 수 있는데 솔직히 제 생각에는 이제 업계상 좀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좀 많이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몇 년 정도는 보셔야 한다라고 또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으로 보고 매수를 하실 거라면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 관련 소식을 좀 기다리셔야 할 것 같고 이슈 부각되면서 수급이 들어오면 빠르게 매도하는 전략을 또 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단기적인 관점 매매가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인데요. LG상사입니다. 그래서 LG상사 일단 대부분 증권사들이 LG상사 목표 주가를 41,000원에서 2,000원 사이로 지금 주가 대비 30% 정도 오른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LG상사 2분기 영업 실적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연속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이라 좀 기대가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유연탄이나 뭐 파무일 가격 상승, 이제 에너지 팜 부문 실적 개선에 물류 증가에 따른 이익률 개선도 좀 이어질 전망이고요. 최근에 이제 해운선사 협상력이 좀 높아지면서 하반기 일부 물류 마진 하락 가능성은 좀 존재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물동량이 감소하기 전까지는 전년 대비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현금을 바탕으로 또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대 또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거나 이제 뭐 벌크 운임 강세라든지 뭐 유가 상승, 뭐 전력 성수기에 따른 뭐 석탄 수요 증가라든지 뭐 이런 발전용 유연탄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호주하고 그 인도네시아 광산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환경이라
현재 LG 상사의 위치가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보다는 좀 장기적인 입장에서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매력적인 것은 또 분기 실적 시즌제에도 포함이 될 수 있고 또 그때 매도할 수 있는 또 타이밍이 또 올 수도 있고요. 그냥 이제 또 들고 있으면은 배당금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쪽으로는 또 메리트가 있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만 보고 매수하셔도요. 그냥 두시면은 또 주가는 주가대로 또 반영을 받을 것이고 또 들고 있으면은 배당은 배당대로 나올 것이라 사실 이런 것들은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종목에 점수를 주면은 그래도 5점 만점 중에 한 4.3 정도 줄 수 있는 정도로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만 너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금 더 들고 간다면은 연말까지 포트 구성을 해서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매수하신다면 한 3만 원대 정도 오면은 매수해도 좋다는 의견 드리면서 오늘은 손오공부터 LG 상사까지 총 4종목 확인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김원준 위원님의 종목별 시그널 잘 챙겨봤습니다. 자,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망 짧게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네,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반등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했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뭐 진단키트 관련주도 그렇고 제약바이오 백신 관련주들도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짧게 전망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저녁 방송에 사실 이제 나갈 때마다 이제 이런 제약바이오를 좀 많이 가져가고 이제 코로나 확진세가 사실 무섭지 않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확진자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또 제약바이오 특히나 이제 진단키트 오늘도 좀 많이 흐름이 좋은데 꾸준히 보셔야 돼요. 이런 거는 이제 사실 백신 접종률이 뭐 높게 나온 지역도 코로나 뭐 델타 플러스 때문에 또 많이 또 오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좀 많이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이 안 잡히고 계속 뭐 1,000명, 뭐 1,200명 뭐 이렇게 늘어나면은 일단 지금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가 진단키트 너무 좋고요.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전망 일단 지금 당장의 전망 너무 좋습니다. 사실 뭐 이런 거 말고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지금 진단키트 전망이 너무 밝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 방송에서도 또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개장 상황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요. 시황 좀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수 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0.05%로 하락폭 조금 줄여가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은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3,282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하락폭이 큰 이유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수급 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에서 현재 기관이 3,500억대, 외국인이 1,080억대 매도 함께 나오고 있고 개인들이 4,400억대 이상 매수세 받쳐주면서 하방을 지지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에 이어서 2거래일 연속으로 동반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530억으로 가장 강하게 매도 보이는 가운데 개인들이 역시나 코스닥 시장도 매물대 받쳐주는 모습입니다. 현재 790억대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현재 진단키트주가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는 모습인데요. 델타 변수가 더해진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진단키트 관련주가 오늘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김부겸 국무총리가 4차 대유행을 우려하면서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또 심각해진다면 최고 단계까지 수준을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바이오니아가 현재 6.96%, 휴마시스가 13%로 가장 급등세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제약 업종들도 오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SK바이오팜이 1%대 하락이고 셀트리온 제약은 1.27%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이연제약이 4%로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도 3%대 급등으로 현재 상승세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교육주입니다. 자, 교육주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등하면서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가 지금은 약간 종목들이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메가스터디 교육이 1%대로 빠지면서 현재 72,100원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DB가 1%대 홀로 상승해주고 있고 애니용률은 지금 정책 관련 엮여서 최근에 상승률이 가파르게 올라오다가 오늘은 3%대 조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캐리소프트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가파른데요. 오늘도 5%대 급등 이어가면서 현재 32,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IB 김용 마찬가지로 최근에 상한가에 도달한 적이 있죠. 오늘도 3%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비상교육이 4.8% 올라가면서 15,2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자 개장 상황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요. 오늘도 다양한 전략들 세워드렸으니까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 위원들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